프라이드와의 관계 악화를 야기시켰고, 크로캅을 시작으로 실력 있는 헤비급 선수들을 프라이드에 빼앗기고 맙니다. 타니가와가 선택한 프라이드에 대한 대항책은 초대형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아케보노, 밥샵, 몬타냐 실바, 버터빈, 최용만 등 실력이 없어도 링에만 올려도 재밌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기 시작했고, 2003년 12월 31일 K1 연말 이벤트에서 이뤄진 밥샵 대 아케보노의 시합 시청률은 43%나 되었지만 K1은 더 이상 격투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유럽에서 열리는 킥복싱 경기는 일보호를 금지하였고, 무에타이 시합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 무에타이처럼 날카로운 미들킥과 넥클린치 중심의 경기 운영이 아닌 펀치를 치기 위해 킥을 차고 킥을 차기 위해 펀치를 쓰는 화려한 연타가 볼거리인 킥을 쓰는 복싱이었습니다. 아시아라이데유키의 제자였고, 정도회관이라는 자신의 유파를 설립하여 자신이 주최하는 무도대회를 쇼 비즈니스로 승화시켜가던 이시이카즈 요시는 이런 유럽식 킥복싱이 버블 붕괴 이후의 사회적 불안을 안고 있는 일본, 복싱, 프로레슬링에 익숙한 90년대 일본인들에게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하였고, 서양의 장신 격투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대형 입식 격투 이벤트 K1을 개최합니다. 초창기 90년대의 K1은 체급 제한이 없는 무제한급의 이종 격투기를 내세우며 승승장구하였고, 이시이는 이 무제한급의 땜빵용 선수로 자신의 제자들을 무자비하게 내보내는 주먹구구식 운영이었지만, 정도회관, 극진회관, 네덜란드의 메지로짐, 보스짐, 차쿠리키짐 등의 명문 소속의 선수들은 화려한 기량을 뽐내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드라마를 보여주었고, K1은 90년대 최고의 격투 이벤트였습니다. K1을 중계하던 후지테레비는 강한 일본인 선수가 필요하다며 이시이 회장을 압박했고, 이시이의 제자 중 제일 가는 재능의 소유자이자 양손 양발잡이였기에 이도류의 전설의 사무라이 무사시의 이름으로 데뷔한 모리 아키오도 무제한급 안에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습니다. K1의 주 수입은 자국 내 흥행, 시청률, 스폰스 광고였기에 K1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챔피언이 필요했습니다. K1은 일본인이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체급 중 가장 높은 체급인 미들급을 기획했고, 2002년 자국 내 꽃미남 킥복서 고바야시 마사토를 앞세워 K1 월드맥스를 신설. 마사토는 노력파형 선수였지만 자신을 연습 없이 밤마다 술 먹고 놀러다니는 천재형 파이터로 자신을 마케팅하였고, 자신과 조금이라도 싸울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과는 절대로 사적인 친분을 갖지 않는 등 체급을 떠나 스스로 일본 킥복서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독고다이의 거만한 천재, 잘생긴 외모, 펀치 연타가 특기인 화려한 스타일은 슈퍼스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남녀노소 폭넓은 시청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전 K1의 일본인 에이스는 무사시였지만 마사토의 등장 이후 마사토와 무사시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프로레슬러이자 전 국회의원 안토니오 이노키와 K1 프라이드, 다이나마이트 썸머나이트 피버인 고쿠리츠라는 환상의 콜라보로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격투기 역사상 최대인 9만 관중을 채웠고, 그해 K1 월드 그랑프리 결승전은 7만 관중을 채우는 등 K1은 프라이드와 함께 일본 격투계의 양대 산맥으로 승승장구. 12월 31일 연말에 가족들과 TV 앞에 모여 앉아 격투기를 보게 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K1의 설립자 이시이는 탈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이때부터 K1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003년 이시이 회장을 대신해 K1의 담당 프로듀서를 맡게 된 타니가와 사다하루는 프라이드와의 관계 악화를 야기시켰고, 크로캅을 시작으로 실력 있는 헤비급 선수들을 프라이드에 빼앗기고 맙니다. 타니가와가 선택한 프라이드에 대한 대항책은 초대형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아케보노, 밥샵, 몬타냐 실바, 버터빈, 최용만 등 실력이 없어도 링에만 올려도 재밌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기 시작했고, 2003년 12월 31일 K1 연말 이벤트에서 이뤄진 밥샵 대 아케보노의 시합 시청률은 43%나 되었지만 K1은 더 이상 격투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사토는 K1 월드맥스 2003에서 우승한 후 한 번 더 우승하면 은퇴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K1은 마사토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고, 스토리상 태국인이 빠질 수 없기에 태국 무에타이 선수를 찾아 나섭니다. 너무 강하면 마사토가 우승할 수 없기에 K1은 뿌아까오 포프라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태국 무에타이 신의 기대주 손밭 반차맥을 영입합니다. 뿌아까오는 본래 58kg급에서 활동하는 선수였기에 당시 뿌아까오와 시합했던 선수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의 킥과 펀치에 방심하였으나, 그러나 무명의 뿌아까오의 레벨은 당시 K1 선수들보다 몇 수는 위였고,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학비를 벌기 위해 K1에 참가한 뿌아까오는 체급을 초월한 네클린치, 니킥, 앞차기만으로 K1을 갈아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2005년 프라이드에서 연패를 거듭하던 장신 선수를 영입한 게 하필 세미슐트였는데, 그 둘은 등장과 함께 K1을 집어삼켜버렸고, 미들급은 슈퍼스타 마사토의 우승 불가, 무제한급은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지지도 않고
매너만 있는 챔피언 때문에 흥행의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결국 K1은 두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넥클린치에서의 니킥 제한으로 롤까지 변경하였으나 두 선수의 복싱이 더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2006년 그 둘은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다시 한번 챔피언에 오릅니다. 줄어드는 흥행에 K1이 산소호흡기라도 달아보려 했던 건 자국 내 슈퍼스타 마사토가 다시 한번 우승의 챔피언이 되는 드라마였고 2007년 토너먼트 8강에서 마사토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해 뿌아까오에게 판정으로 승리하게 되나 뿌아까오전의 로우킥 데미지로 인해 결승에서 앤디 샤워에게 패배해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K1은 8강부터 결승까지 같은 날 치루어졌었는데 마사토는 하루에 2경기 정도가 좋다. 원매치라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였고 2008년 K1은 이를 수용하여 8강 일정을 하나 앞으로 빼 4강부터 결승 토너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웃긴 점은 시합을 치르면 거진 몸무게가 3kg나 줄어버리는 무제한급 선수들은 변함없이 지옥의 결승 8강 토너먼트를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사토는 다시 한번 K1 월드맥스의 챔피언이 되었고 다음엔 자신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앤디 사워에게 리벤지하고 은퇴. 마지막 불꽃이 꺼진 K1은 본격적인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시 K1이라는 단체의 경기, 브랜드 자체의 권리는 2008년까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시이가 갖고 있었기에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K1은 재정난에 많은 선수들의 파이트 머니가 미납되는 등 말 그대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후지 테레비, TBS, 니온 테레비 등 3사에서나 중계되던 K1이었으나 TV 중계 계약 연장에 실패, 메인 선수들의 타단체 계약, 운영회사 FEG의 파산, 다양한 기업에 매수 인수되면서 K1은 프라이드와 함께 팬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서커스라고 비난받던 과거의 쇼 비즈니스적 성향을 버리고 복싱처럼 다양한 체급을 신설, 이제서야 비로소 스포츠 단체다운 운영을 보여주며 크기는 작지만 메이저 킥복싱 단체로서 현재도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제 그 누구도 K1 대 프라이드 등의 슈퍼파이트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격투기의 중심 시장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니게 되었고 공수가 대 낙무아이, 프로레슬러 대 킥복서, K1 대 프라이드의 이종 격투기에서 격투 스포츠 시대의 흐름은 이제 종합격투기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볼만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